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제가 외국을 잠시 다녀오면서 느낀 짧은 생각, 단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이기는 지도층들, 그리고 군대 면제를 받은 사람들, 탐욕과 사리사욕에 빠진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도덕적 사회와 윤리를 만들자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독일 국민의 고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부패할 수 있다. 이기적일 수 있다. 이기심이야말로 모든 부패의 뿌리다. 그렇지만 그 정부와 지도층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그 민족은 존속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찬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가 함께 부패하면 그 국가는 일격에 무너진다. 자, 과연 우리는 정부와 지도층은 부패하지 않은가요? 국민은 부패하지 않은가요? 이 나라는 몇몇 개인들 그리고 돈 많은 기업들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 끝을 알리는 말기적 순간일까요? 만일 그런 결정력을 우리 스스로가 상실한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 뛰어들어 우리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능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불행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의 변화, 그 시작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네, 지난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에다가 상당히 정치적 이슈로 또 요동을 쳤죠, 전국이.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잠룡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선의 원유철 의원,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을 내걸면서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두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인재 전 최고원이 하셨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든든한 대통령, 네. 모든 국민이 편안한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위기, 국가 리더십의 위기, 또 네. 안보의 위기,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위기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사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의 그 위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 리더십의 위기는 개헌으로 해소를 하고 네. 또 안보 위기는 북핵 위협을 네. 해소함으로써 근본적인 또 해결을 하고요. 네. 또 경제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면서 네. 해야겠다라는 판단 속에 준비를 해왔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 제가 그 대한민국 또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네. 저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이 유라시아의 큰 길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인데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네. 또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서 네. 정말 민생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민생혁명도 말씀해 주셨고 큰 뜻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차한 상황 이거는 결국 새누리당 쪽에서 초래한 면도 상당히 크다. 이 국민들이 과연 적극적인 지지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정국은 네. 저를 포함한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이 있고요. 네. 이미 몇 차례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렸고 네. 앞으로도 몇 번 더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한테 회초를 매맞고 네. 매맞고 나서는 이제 더 잘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하고 네. 더 잘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면 네. 때리는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더 정신 차리고 잘하면 더 네. 못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몇 번 계속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정신 차리고 네. 더 잘하는 곳으로 보답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을 보니까 이 국민들이 드디어 새누리당 용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직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다만 예전보다는 지금 시간도 흐르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혁신 작업과 인적 쇄신 노력을 최대한 저희들이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셨고 네. 또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은 네. 저희를 용서해 주는 마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 본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질문으로 그냥 이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출마의 변에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유라시아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외교, 안보는 강조를 하셨는데 경제는 유라시아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네. 경제, 안보 어떻게 각각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북한의 북핵이 네.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위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관계도 또 네. 통일을 열어가는 길에도 많은 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10년간 북한의 그 3대 세습 정권은 5차례나 핵실험을 하면서 네. 그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작년엔 2차례나 했어요. 또 미사일 발사도 24차례나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고요. 네. 그동안 우리는 유엔 내 안보리에다가 호소해서, 국제, 사회에 호소해서, 네. 그 경제 제재도 하고, 대북 압박을 국제사회에 함께 했지만, 네. 사실상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20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북핵 네. 문제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한국형 핵무장을 추진해서 네. 북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방금 핵무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 3번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3번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갑자기 예.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흥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전쟁을 위해서 핵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 핵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그 외교관인 헨리 키신저도 가장 강력한 불가침 조약은 이웃에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가졌을 때 핵으로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이마를 겨눴을 때 칼로 들고 맞서는 것은 사실 불강력죄이고요. 네. 같이 권총을 들고 서로 억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도발을 막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돼 있고 네.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 북한이 저렇게 우리의 호소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불가피하게 우리도 북핵의 위협에 맞서서 조건부로 우리가 핵을 갖되 북한이 포기하면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식으로 조건부 핵무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그 핵무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말입니다. 네네. 이분은 특전사에 7만 원짜리 칼 하나 제대로 보고를 안 해주면서 뭔 안보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무 핵 안보와 이 특전사령관 전인범 전 사령관의 말씀, 이 특전사의 어떤 칼 지급 문제, 장비의 지급 문제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글쎄요, 그 특전사령관께서 어떤 취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처리했는데요. 네. 예, 그건 사령관이 책임이겠죠. 칼의 그 보급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국방부를 설득하든지, 네. 병사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다 갖추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칼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40조 되는데 금년에도요. 그거는 조금 그 지휘관의 불성실이라든가 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의 이야기로는 예산을 그렇게 짜서 올렸는데 다 거절당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핵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틸러스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지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1박 2일 체류하시고 일본도 가셨는데 네.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도 가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핵 확산을 원치 않으니까요. 네. 제가 작년 12월 초에 새누리당의 방미 특사단장으로 미국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을 미국에 충분히 전달하게 됐다라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었고요. 네. 거기서 제가 주로 주장했던 것은 이제 북핵 문제 해결, 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그 방위비 비용 문제, 네. 그리고 이제 한미 FTA였습니다. 이 네.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들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을 했거든요. 네. 미국이 아메리카 포스트면 우린 코리아 포스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왔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네. 중국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경우에는 네.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핵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강한 카드를 던지고 오셨네요. 네네. 사드 문제는 전달했습니다. 예, 사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는 배치해야죠. 이거는 네. 군사 주권적인 문제고 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경제에 좀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원유철 의원께서 단장으로 해서 미국을 갔다 오셨지만 이분들은 송영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중국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도 바꿀 네. 수가 없는 문제고요. 네. 그건 우리 스스로 주권적인 문제고 우리 국가의 존폐와 존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가서 뭐 결제를 받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리면 됩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전시작전권 문제는 이제 그 북핵 문제랑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워낙 강력해서 네. 그것을 이제 한미연합 전력이 네.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연합사의 그 작전 지휘권은 이제 미국 측 사령관이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부사령관을 맡고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 작전 지휘권을 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지휘를 하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모든 그 정보 자산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탐지 시설을 그러니까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움직이는 걸 다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런 필요한 그 무기 체계, 네. 정보 자산을 우리가 구매를 하든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네. 그런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비책으로 내세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킬체인 시스템이고 네. 하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겁니다. 네네. 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이 2020년대 중반인데 네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네. 작전 지휘권을 그때까지 유보하는 거죠. 유보해야 된다. 예. 공군 상병으로 이 소집 만기가 돼서 그런지 주로 그쪽으로는 상당히 지식이 해박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방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금 그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그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연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 또 대연정 문제.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찬성입니다. 네. 둘 다 찬성인데 보수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가 리더십의 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이제 개헌을 고려를 해서 네.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네. 이 재앙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개헌까지도 포함한 다 포괄적인 네. 제 정당이 함께 이것은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같이 임해야 네. 된다고 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 단일화 플러스 개헌까지 포함한 대연정. 정치적인 결단 네. 또한 공동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황교안 대행께서 네. 이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공백을 잘 커버하고 있다. 네. 잘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정 공백을 나름대로 잘 메꾸고 권한 대행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걸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 뭐 황 대행께서 출마하시는 거는 뭐 본인이 결정하시는 문제고요. 네. 아무튼 우리 범 여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몇 번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대로 읽으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 실망감들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번 원유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새누리당의 변화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도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하지 않으신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더 혼을 맞아가면서 또 해초를 맞아가면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과 각오로 네. 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이라는 그 나침반을 손에 꼭 쥐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민생을 살리는 길로 나가는 걸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대 대선 출마 선언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그 미식 축구죠. 슈퍼볼. 네. 오늘 챔피언 결정전 역전극이 펼쳐졌다는 뉴스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이것도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이 순서에 입각해서 네. 지금 이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구자철 선수 있죠? 네, 네. 예, 뭐 골을 넣었나 봐요? 네, 그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 선수가 그 예. 브레멘과 홈 경기에서 그 1대1로 뒤진 후반 34분에 그 동점골이자 시즌 2호 골을 터뜨렸고요. 네. 또 후반 추가 시간에는 결승골을 도와서 그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네. 3대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골을 넣게 되면 프로축구에서 독일 프로축구에서 보너스가 나오나요? 네, 그 경기당 그 골 수당이 따로 있고요. 아, 예. 출전 수당도 있고 한데 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500만 원 이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미국 프로야구에 많이 진출을 하고 독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에이전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선수들을 뽑아가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뉴스로 듣기에는 그냥 뭐 5년 계약에 뭐 100억 달러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그냥 100억 달러 다 받는 줄 안단 말입니다. 100억 원을. 근데 알고 네. 보면은 뭐 골 수당이 있고 뭐 출장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무슨 수당 빠지고 다 이러면 별로 그렇게 실제 수령 액수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아, 네, 그 선수 그 총 계약 발표액은 그렇고요. 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옵션 계약에 따라서 예. 그 또 덜 받고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서 또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축구 대표팀 새 코치 선임했다는데 어떤 분입니까? 네, 그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축구대표팀 새 코치에 그 설기현 성균관대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예. 그 신태용 코치가 그 20세 이하 감독으로 가면서 공석이었던 자리에 예. 그 유럽 무대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던 그 설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터키 팀에서 뛰었었죠. 네. 설기현 네, 코치가 터키에서 뛰지 않았었나요? 터키 아유, 그 프로팀. 벨기에 그 벨기에에서 뛰었나요? 안더레츠에서 뛰었고요. 또 아. 잉글랜드 풀럼과 레딩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멤버는 맞죠? 네, 그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 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네네. 4강 진출에 기여했고요. 네. 그 은퇴 후에는 성균관대 감독을 맡아서 또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네. 그 축구대표팀 새 코치로 그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 축구팀에서는 숏스케이트나 이런 데처럼 어떤 파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스포츠 중에 네, 특히 축구는. 그 축구대표팀에 또 슈틀리케 감독, 그 독일 출신 감독이 오면서 네. 또 그런 그 예전에 있었던 뭐 학연이나 지연을 좀 타파하면서 네. 그 선수들을 고르게 뽑아가고 있고요. 네. 좀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볼 이야기인데 슈퍼볼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게 어떤 승부가 극적으로 펼쳐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슈퍼볼은 또 미국인들이 또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미국인의 그 절반 이상이 그 시청하는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네.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그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네. 그 연장 끝에 그 애틀란타 펠컨스를 예. 34대 28로 꺾었는데요. 야, 예. 그 3쿼터 한때 그 3대 28, 그 25점 차까지 그 뉴잉글랜드가 뒤졌었는데 예. 또 4쿼터에 그 19점을 몰아치면서 예. 또 연장에 돌입했고요. 또 연장에서는 그 브래디의 패스를 받은 화이트가 터치다운을 찍으면서 네. 또 극적인 역전극이 연출됐습니다. 오, 이거는 정말 28대 3으로 지고 있다가 무려 몇 점을 31점을 냈네. 그죠?
네, 그 25점 차를 뒤집었으니까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요. 사실 그 2쿼터가 끝나고 이제 이미 패색이 짙었다는 네네. 의견이 많았는데 네. 정말 또 드라마틱한 승부가 연출되면서 그러니까요. 미국 자체가 열광했습니다. 예, 이 브래디 선수가 쿼터백이죠, 그죠? 네. 예, 이 유명한 선수인데 쿼터백 톰 브래디 선수가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브래디 선수가 그 NFL 역대 그 최고 쿼터백 선수로 꼽히는 네. 선수고요. 사실 오늘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하면서 실망감을 안겼는데 네. 또 역시나 위기에서 그 노장의 품격을 발휘하면서 대역전극을 이끌었고요. 네. 또 본인도 경기 후에는 또 믿을 수 없다. 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병훈 선수가 이 아깝게 골프에서 우승을 놓쳤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안병훈 선수가 오늘 그 PGA 투어 피닉스 오픈에서 네. 또 아쉽게 첫 우승을 놓쳤는데요. 예. 그 3라운드까지는 단독 선두였는데 또 아쉽게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그렇죠. 최종 4라운드에서 그 보기 5개를 범하면서 네. 그 최종 합계 14언더파로 그 6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PGA 챔피언십이 슬슬 열리는 그런 오픈 게임들이 열리기 시작하겠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